네, 이제 10시 초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 장비 강하고요. 화장품 셉니다. 그리고 상사 관련해서 또 LX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하락하는 거는 이제 포스코 얘기가 나오면서 포항제철소 철강 얘기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과 자동차 부품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키워드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전장에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은 지수 자체는 별 볼 일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강했던 것들 잠깐 꺾이는 것 같지만 또 움직이죠. 결국엔 태조 이방원. 그래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섹터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건 계속 증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전장에는 앞으로도 점점 더 뜨거워질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죠.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광. 이쪽이 오늘 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끝나겠지 하지만 안 끝나죠.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에너지 안 보이기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태양광 쪽으로 가장 설치가 쉬운 쪽으로 올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거기다 기존에는 중국 쪽이 이제 태양광 쪽에서 거의 전체 밸류체인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미국이 또 뛰어들면서 여기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메이드 인 USA로 미국에서 만들자, 태양광 설치하자 이런 수요들이 급증을 하면서 굉장히 기업들에게도 호전적인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시장과 전혀 무관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나가고 나온 것 같지만 오늘도 강하게 5%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듈 쪽에 가장 집중적으로 매출 비중이 일어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주가 탄력 면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거의 태양광 모듈의 매출 비중이 99%, 거의 100%입니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케미칼 부문을 제외하고 태양광 쪽의 매출 비중은 50% 선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세액공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소재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현재는 이제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5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것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이제 TMA 기술,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국내 최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TMA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이런 모듈 쪽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봤을 때에도 이런 기술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가 된 거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광 부문의 매출 비중이 예전에 주요한 매출 비중이었던 LED 소재 부문, 업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매출 비중에서도 2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소재가 18%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 태양광 쪽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밸류를 받고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거기다가 또 밑으로는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이는 종목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죠. S에너지라던가 뭐 SDN, 신성에너지 이런 것들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태양광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오른다. 앞으로 실적은 더 크게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꺾인다고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근데 이제 개인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요. 주가가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현재는 1.7기가와트를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세액공제 혜택,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죠.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되는데 여기다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1.4기가와트 더 증설해서 3.1기가와트. 미국 내에서 단일 태양광 모듈 사업자로는 1위의 규모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런 3.1기가와트를 가지고 내년에 당장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2,500억 이상 세액공제 혜택만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제표상이라던가 숫자는 지금도 내년의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고 싼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실적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봉상, 주봉상 2배, 3배, 4배 올랐지만 여전히 쌀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태양광과 관련해서 굳이 뭐 낙폭과대 종목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더 뚜렷한 이런 종목으로 가보자. 태양광이 계속 빛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종목까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네, 요즘에 또 이제 좋은 게 완성차 쪽과 부품 업체들이죠.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 이런 친환경의 흐름들과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과 별도의 개념이 전부 다 이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 개념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고요. 전기차 보급률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10% 선까지 글로벌 보급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기차의 효율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5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 모델들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들도 이제 500km 이상을 한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이런 롱레인지 모델들을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라고 해도 이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충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사용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소모가 됐을 때 가서 또 충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1회에 달려서 한 200에서 300km 이 정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필수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바로 이제 차량의 경량화.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라는 게 탑재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최소 20% 정도가 무거워요. 이 무겁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만큼 연비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무게를 늘어난 배터리 무게만큼 이걸 경량화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주행거리 성능을 개선하면 이제 가벼움과 강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무게가 한 1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연비가 최대한 6에서 7%까지도 증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같은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에도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충전을 자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일단 글로벌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 이런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는 한 700억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2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거고요. 전기차의 급속 가속,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런 경량화 소재는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주로는 세아 메카닉스라던가 MPC, 코프라, 3기, 그리고 코온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이런 강화 플라스틱 쪽이나 아니면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낮출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 이런 쪽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 글로벌 빅트렌드가 이미 됐습니다. 전기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무게를 줄이는 것은 전기차에 있어서 숙명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관련 종목들에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기차 관련해서 평소에도 긍정적인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전기차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술력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깊이를 더 해주셨는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내용까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